자, 코로나 확진자 얘기를 해봅시다. 쉬운 얘기부터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 수가 좀 멀어졌죠. 3,000명이라 그래도 별 느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하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관심 수가 없어졌는데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최고치를 거의 넘어가는 지점에 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근데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예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왜인지 조금 뒤에 보여드릴 텐데 영업시간 제한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됐고 사적 모임 제한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됐고 10명이 됐죠. 100인 미만의 이제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는데 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효과도 나타나고 있죠. 채용도 활기를 띠고 해외여행도 요즘에 저도 이거 알아봤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마감 많이 됐더라고요. 해외여행도 본물 터졌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십니다. 이미 많이 계시고 내년 거는 뭐 거의 마감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효과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지금 3,000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위험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험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중증 환자 수 이런 거를 중요시하거든요. 확진자 수는 있긴 한데 굉장히 뒤로 밀려요.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냐 이제 병실 가동률이 높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걸 위주로 보더라도 지금 중증 환자 수가 마지노선인 500명에 다다랐다는 뉴스가 있죠. 3,000명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드디어 병상이 모자르는 그런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해야 되냐 아니냐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잠깐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옆 나라를 보면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죠. 위드 코로나를 했다가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코로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확진자. 옛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지금 서유럽 국가 중에 최초로 재봉쇄를 했습니다. 나라의 재봉쇄령을 발표돼서 3주간 봉쇄예요. 네덜란드 여행이 안 됩니다. 레스토랑, 상점, 스포츠경기 다 안 돼요. 집안에만 있으라는 재봉쇄령을 발표했고 근데 문제는 한번 풀어준 다음에 재봉쇄령을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제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야 우리나라도 셧다운 하겠다.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센 재봉쇄 방대 시위. 야 이제 지금 좀 식당 좀 하려고 그러고 지금 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막으면 소상공인 다 죽는다. 우리 지금 여행업계 다 죽는다. 항공업계 다 죽는다. 이제 어디 예약했는데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굉장히 난리고요. 네덜란드만 난리냐? 옆 나라인 독일은 지금 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몇 만이에요? 5만을 넘어갔어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이 넘으면 6만 5천을 넘어갔다 그러는데 여기 정부가 얘기한 건데 우리는 심각한 비상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 독일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 나오는 말이 독일은 이대로 가면 지금 6만 5천 명 조금 있으면 7만 이제 막 10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끔찍한 크리스마스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르켈 누나는 은퇴하신다 그러더니 아직은 대행하고 계시니까 독일의 팬데믹 상황은 극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가 마무리된 줄 알았더니 극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달리 표현한 말이 없다. 만약에 독일의 집중 치료 시설이 가득 찬다면 코로나로 걸렸을 때 이제 치료가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죽는 분들이 많아질 테니까 재앙이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독일은 무언가를 한다고 지금 막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19일에 독일의 백신 미접종자는 버스 탑승을 금지한다. 이거 나오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외출 금지령. 이제 버스를 탑승하려고 삐삐삐 되면은 미접종자입니다. 그럼 버스가 안 가요. 이거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요. 띡 됐는데 띠디딕 하더니 미접종자입니다. 그럼 지하철 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지금 독일은 버스 탑승이 금지가 됐고 심지어 백신의 미접종자는 공공장소 이용이 금지됐어요. 식당, 술집, 행사 금지. 띠딕 찍었는데 미접종자입니다 하면 식당에 못 들어가. 야 이거 센데 이게 뜨잖아요. 우리도 가서 뭐 QR 찍으면은 뭐 백신 접종한 지 뭐 2주 이상입니다 이런 말이 뜨잖아요. 근데 띠딕 했는데 미접종자입니다 그러면은 식당에도 못 가고 이제 술집도 못 가고 공공장소에 못 가는 거를 독일이 실행을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지금 가장 심한데 신규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었거든요. 인구가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갔고 오스트리아가 지난 11월 15일 날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외출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한데 여러분들 문 밖에를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통행 금지령, 통금령. 우리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언제입니까? 70년대 그럴 때는 밤 10시 이후에 못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낮에건 뭐건 돌아다녔다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게 들키면 벌금이에요. 얼마? 196만 원. 야야야. 그 돌아다니는 경찰이 그 검문 있습니다 하고 띡 찍었는데 띠딕 하더니 미접종입니다 뜨면 196만 원. 성인 대상으로 12세 이상으로. 근데 문제는 오스트리아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65%. 그럼 나머지 35% 인구가 890만 명이거든요. 35% 중에 12세 이상이 200만 명.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12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인데 200만 명에 대해서 외출 금지령을 내린 거죠. 저게 11월 15일인데 저걸로도 안 되니까 11월 19일 바로 아예 선언을 했죠. 총리가. 국가를 전면 봉쇄하겠다. 지금 유럽에서는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전면 봉쇄. 옛날에 진짜 코로나 한참 때 뭐 미국과 유럽이 봉쇄하고 그랬던 그 느낌이 다시 나오고 있죠. 국가를 셧다운하겠다. 락다운하겠다를 11월 19일 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전 국민이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집 밖에 외출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집 밖 외출이 제한된다. 우리는 이 정도 락다운을 한 적이 없었는데 과연 이런 락다운을 하면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 밖 외출을 열흘에서 최장 20일간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회사하고 뭐건 못 가는 거죠. 방송이고 뭐건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오스트리아가 발표를 한 게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을 의무화시키겠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시킨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는 건데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를 발표하고 당연하겠지만 유럽인들 저런 거 엄청 싫어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봉쇄 백신의 의무화 반대 시위에서 지금 7,000명이 참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쌩과 함께해서 저희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이 얘기해준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 텐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확진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진은 대부분 이제 델타 변입니다. 델타 변이 아닌 코로나19 확진은 거의 없어요. 한 90%를 델타가 차지했어요. 어느새. 델타 변이가 새로 등장했다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90%가 델타 변인데 저 델타 변이의 특징이 전염 개수라 그러죠. 기초 감염 재생산 수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6명에게 전파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6명 중에 5명이 면역이면 한 명은 한 명한테만 감염을 시켜요. 또 5명이 전체가 면역이면 한 명은 한 명한테밖에 감염을 못 시켜요. 감염을 시킬 때 이 사람은 이제 낫는 거죠. 치료가 되고 얘가 걸리면은 얘가 전염시키면 얘는 조금 이따 낫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명에게만 감염이 되면은 코로나19가 확산하진 않습니다.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거나 줄거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6명 중에 5명이 면역이 있으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든지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6분의 5 전체 국민 중에 83%가 면역이 돼 있으면 코로나가 퍼지려고 해도 면역이고 한 명이 걸리니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가 돼요? 집단 면역의 목표는 83%입니다. 83%가 되면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19 델타 집단 면역 도달선을 약 83%로 본다. 6분의 5. 이거를 하면 된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거의 80%거든요. 78%예요. 아까 오스트리아가 65% 그랬잖아요. 우리가 엄청 높습니다. 78%이기 때문에 야 83% 거의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장되지 않는 그 집단 면역에 들어가냐? 그쵸.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백신의 면역 효과가 100%가 아니죠. 뭐 돌파 감염도 되고 체질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백신의 면역 효과가 80% 본답니다. 그러면 현재 백신 접종률을 한 80% 보고 지금 78%지만 백신으로 인한 면역 획득률이 80%라면 현재 우리 국민 중에 면역을 가진 사람이 64%예요. 우리가 집단 면역으로 가려면 아까 전에 83%가 필요하다며 그럼 몇 퍼센트가 부족한 거예요? 면역자가. 대충 20%포인트가 부족하죠. 대충 전 국민의 한 20%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83%가 되면 확장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64%니까 20%포인트 정도가 괴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20% 정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0% 정도가 숫자가 당연히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니까 20%가 1,000만입니다. 생각보다 커요. 무슨 소리예요?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으려면 1,000만 명이 면역을 더 획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수님한테, 아까 정재훈 교수님한테 20% 1,000만 명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걸려야 돼. 1,000만 명이 면역을 획득해야 이 노래의 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더 걸리고 낫고를 해야 된다. 이 1,000만 명이 길고 긴 시간에 걸쳐서 코로나19에 걸리고 낫고를 반복할 거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누적 확진자가 40만 명입니다. 실제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걸렸다가 낫을 걸로 추정을 한대요. 2배 정도. 그러면은 1,000만 명 중에 한 100만 명, 한 10%는 이미 획득을 했고 한 900만 명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900만 명이 긴 시간에 걸쳐서 걸렸다가 낫다가를 반복하면서 면역을 획득해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적응하고 코로나19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물론 변수는 있죠. 어떤 변수가 있냐? 이 지금 백신의 접종률이 80%인데 만약에 국민 100%가 백신 접종을 하면 효과는 80%니까 대충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100%가 백신 접종을 하면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80%도 이거 미친 숫자예요. 외국은 70이 안 돼요 보통. 대한민국이니까 80을 했는데 100% 가까이 백신 접종을 하면은 효과가 80%여도 아까 전에 그런 이유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아니면은 백신 효과가 80%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효과의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쉽지 않죠. 지금 나온 게 80% 정도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야 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뭐다? 감염자를 어차피 한 900만 명 남았잖아요. 아까 계산에 따르면 어차피 걸려야 되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 걸린 다음에 우리 사회가 치료를 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시켜야 되니까 걸린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를 조절하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거죠.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니라 걸릴 사람이 걸린 다음에 그분들이 치료를 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단계적 일상 회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 일상을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걸릴 사람이 이제 걸리게 만든다고 표현하면 뭐하고 걸려서 사회가 점점 적응해 나가는 거다. 한마디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한계점. 그래서 중증 환자 수나 병상 가동률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를 만약에 넘어가려고 그러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춰야겠죠. 코로나에 걸렸는데 제대로 회복해서 사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뭐 돌아가시는 분 생기거나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넘어가면은 중지. 또 이 안으로 들어와서 또 병상에 여유가 생기면 또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또 들어가면 중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굉장히 아마 해야 어느 정도 사회에 이제 집단 면역이 좀 생기지 않을까. 우리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게 긴 시간에 걸쳐서 저렇게 단계적으로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저런 게 없이 폭발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 폭발적으로 걸렸다가 폭발적으로 사라지면 우리가 많이 들은 스페인 독감이 된다 그럽니다. 스페인 독감의 감염 지수는 2, 3밖에 안 돼요. 아까 델타는 6이었죠. 그 델타 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저게 만약에 2라고 치면 스페인 독감은 2명 중 1명이 면역이 있으면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50%의 면역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백신이 있으면 사실은 맞으면 50% 금방이잖아요. 요즘 분위기로는. 근데 옛날에 백신이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를? 스페인 독감 시절은 뭐 당연하겠지만 몸으로 만들었죠. 저 몸으로 50%를 한 몇 년에 걸쳐서 2, 3년에 확 만들다 보니까 몇 억이 걸린 거예요. 뭐 10몇 억이 걸리고 5천만 명이 사망하고 뭐 이런 일이 펼쳐진 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짧은 시간에 확 저 집단 면역의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근데 이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그래서 전염 개수라는 게 중요하구나. 저 전염 개수에 따라서 집단 면역의 숫자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전염 개수를 좀 봤어요. 인플루엔자가 한 2, 3입니다. 사스도 한 2에서 5밖에 안 돼요. 코로나도 원래 2, 3이었는데 2, 3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거의 됐잖아요. 지금 80%가 맞았고 80%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64%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델타가 아니고 그냥 과거의 오리지널 짤이었으면 우리는 이미 굉장히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집단 면역을 획득해서 위드 코로나는 이미 끝나고 이미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망할 놈의 델타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전염 개수가 2배가 됐네? 전염 개수가 2배가 되니까 더 면역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얘는 뭔가 홍역은 이게 전염 개수가 12에서 18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스치면 걸린다는 거죠. 스치면. 코로나19 델타보다 최대 3배가 높아. 스치면 치명타야. 또 홍역이 이 집단 면역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12에서 18이라는 소리는 15라고 잡읍시다. 가운데값. 15명 중에 14명이 면역이 있어야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아요. 93%예요. 93%.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홍역은 엔간에서는 이 집단 면역을 하기 힘들어요. 엔간에서는 퍼지는 거야. 엔간에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15명이 14명이 돼요. 이게 무슨 불가능한 숫자잖아.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한 명의 집안에 홍역이 걸리면 박살이 났는데 우리 단어도 있죠. 홍역을 치르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죠. 옛날에는 이게 관용어구였어요. 홍역을 치렀다. 그러니까 진짜 홍역을 치른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다. 나 이번 시험 와 완전 홍역이었어. 막 이랬거든요. 삼촌 때. 저 말고 이번에 일 진짜 완전 홍역 치렀네. 막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쓰죠 잘. 왜냐 요즘에 홍역이 많이 없어졌죠. 93%인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는 생후 12개월, 15개월, 만 4회, 6세 MMR 백신 전 국민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98%가 맞고 있어요. 해냈죠? 저 93%를 넘는 걸 해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했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면은 응애할 때 알아서 놔요. 응애할 때 1년 뒤에 뭐 와요 이렇게 맞으라고. 그럼 가보면 뭘 맞는데 그게 홍역, 볼고리, 풍진 뭐 이런 것도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지만 맞았어. 무조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은 이 1.8%에 속하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분이거나 뭐 북한에서 내려왔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98%가 맞았다. 그러니까 홍역에 대한 요즘에 걱정이었고 홍역을 치렀다 그러면은 무슨 꼰대 같은 단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지금도 여러분 홍역 치렀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기억이 없는 게 저걸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워낙에 전염 개수가 높은 병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바로 퍼집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뭐 유럽 어디에서 홍역이 퍼졌다.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홍역 퍼져갖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어떻게 조금만 정말로 잠깐 방심해서 90% 아래로 가기만 하면 바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홍역이 위험하다는 말도 많이 해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만 열심히 맞다 보니까 홍역 백신을 잘 안 맞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은 바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홍역 얘기를 잠깐 드렸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만약 중증 환자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입원하지 않는 수준에서 코로나가 치료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과부하가 없으면 뭐 3,000명이 걸리건 6,000명이 걸리건 단계적 일상에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뭐 900만 명이 걸려야 된다면 거기까지 금방 갈 수 있지 않냐, 의료 체계에 과부하 주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의료 체제에 과부하를 안 주고 중증 환자로 안 가고 입원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코로나 치료제가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집단 면역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를 머릿속에 넣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를 1,000만 명을 이미 구매했다고 미국에서는 얘기하죠. 무료로 치료받게 하겠다. 이 치료가 백신과 더불어서 이제 팬데믹, 우리가 더 이상 숫자의 공포에서 탈출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거라 그랬는데 이미 1,000만 명을 샀다 그럽니다. 문제는 또 미국이 저거를 저렇게 다 산 거잖아, 사실상. 화이자가 만드는 코로나 치료제가 뭐 수억 개가 순식간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거의 내년치까지 다 산 거예요. 지금 올해 뭐 50만 명분 만들고 내년에 뭐 잘해야 1, 2천만 명 만들 텐데 그걸 미국이 싹쓸이해 가니까 다른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야, 백신 때도 니들 먼저 다 맞고 니들 다 맞은 다음에 우린 떨거지처럼 이제 와서 맞고 있는데 얘네는 올해 초부터 맞았잖아요. 막 3월, 4월부터. 우리 니들 다 맞은 다음에 8월, 9월부터 맞았는데 또 니들 약도 니들이 1,000방 개 다 가져가고 너희들 다 먹고 남은 내후년이나 돼야 우리나라는 그거 먹으라는 거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거죠. 코로나 백신 치료제 특허권 면제해라. 아니면 복제약 허가해라. 이거 복제약 허가해야지 언제까지 니들 그거 화이자 거 기다리고 있냐. 이걸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실제로 머크가 빈곤 국가에 105곳, 한마디로 개발도상국, 선진국 빼고 105곳에는 복제를 허용하던지 무상으로 로열티 없이 허용을 했어요. 머크도 치료제 만들었죠. 경구치료제.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는 이미 38,500원에 복제를 이미 머크 거는 판매를 하고 있고, 화이자도 95개 개발도상국에는 허용하겠다. 전 세계 인구의 53%다. 물론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세계적인 기구들은 안 된다. 다 풀어라. 야야 왜 다 풀어? 53%면은 이제 나머지 50%는 니들 다 먹은 다음에 먹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다 풀어라. 낙심했다. 뭐 이런 낙심까지. 뭐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인구 많은 데는 포함이 안 됐다는데 우리나라도 안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런 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서 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셀트리온도 만들었다는데 셀트리온이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 승인 권고가 났죠. 유럽에서 메키로나. 이래갖고 셀트리온이 불을 뿜었죠. 주가가. 와, 그거만 보고 셀트리온 진짜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안 본 분들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유를. 셀트리온이 만든 게 여긴데요. 여긴데 만들었다가 다시 다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참 자비 없는 주식인데 정말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40% 가까이 내려왔는데 그거 잠깐 올린 다음에 또 다 빠졌어요. 또 다 빠져갖고, 아니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왜 내 주식은 셀트리온은 이 모양이냐. 오죽했으면 신문 기사로도 떴어요. 제목 봐라. 제목 진짜 잘 지시는데 우리 한경우 기자님. 셀트리온 주가가 속 터지는 이유. 터지죠. 속 터지는. 아니 치료제도 만들었고 드디어 기다리는 게 만들었는데 왜 속이 터지냐. 1번 경쟁 치료제가 동시에 등장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유럽에서 뭐 르나프레베? 뭐 미국의 무슨 사가 같은 게 유럽에서 동일한 시점에 시판 승인을 받아냈고, 또 문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좋긴 좋은데 이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된대요. 60분 동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맥 주사로 맞아갖고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거를 이렇게 링겔로 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화이자나 머크는 먹는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했을 때 누구는 먹는데 이게 약간 경쟁력에 조금 그게 조금 뭐 느껴진다 뭐 이런 거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말로는 저거를 셀트리온이 치료제 만드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가 현재는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 모멘텀이 약화됐다. 코로나 치료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룹의 역량이 그걸로 확 가면서 옛날에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속도가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괴리가 생기면서 이게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주가가 이거를 반영을 했다. 그래서 요즘 레포트들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렘시마가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기존에 계속 하던 바이오시밀러가 조금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수가 확실히 적어요. 확진자는 크지만 이거 독일입니다. 독일 아까 확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진자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히 백신이나 약물 때문인지 사망자 수가 확실히 적은데 고개를 좀 들고 있지만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도 과거에 비해 사망자 수가 확실히 적죠. 우리나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사망자 수가 뭐 2자리가 안 돼요. 1자리, 2자리 그런데 사망자 수가 거의 고점 근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아마 굉장히 부담이 있으시지 않을까, 정책을 결정하는데.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물론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숫자가 워낙 작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많이 늘은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 와중에 제가 보기엔 거의 기적인데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접종률도 비슷해요. 한 73%, 75% 그래요. 근데 100분의 1로 줄었어요. 25,000명, 막 3만 명 가던 나라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야, 다른 나라들은 다 이래갖고 지금 있는데 혼자 100명이에요. 이게 월드컵이랬는데 올림픽도 끝났잖아. 올림픽 때야 뭐 검사 좀 덜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10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왜 얘네는 뭔데 일본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답을 못 찾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검사도 좀 줄은 것 같고 근데 검사가 준 거는 코로나에 별로 안 걸리니까 검사가 또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사가 절대값이 줄긴 줄었지만 저 정도로 100분의 1로 줄을 정도로 검사가 준 건 아닌데 그럼 왜 그러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야, 혹시 이미 막 치솟아 오를 때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치솟아 올랐잖아요. 이랬다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여기 막 2만 명, 3만 명 갈 때 사실 젊은 층은 이미 한 번 광범위하게 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말없이 누구지 젊은 애들이 먼저 헷가닥했다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무증상으로 걸렸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게 아닌가. 우리가 올림픽하 그래서 몰랐지만 생각보다 이미 많이 걸렸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100분의 1 많이 걸릴 수 있고 한 1,000만 명 이상이 사실은 걸리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100분의 1은 너무했다. 이게 걸렸다 그래도 집단 면역이 벌써 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일본에서 얘가 변이가 워낙 빠르니까 일루도 변해보고 절루도 변해보고 하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변이된 거 아니냐. 예, 변이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변이했다가 혼자 자멸한 거 아니냐 일본에서. 야 아무리 갈라파고스 뭐 젤라파고스여도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바이러스가 일본에 들어가니까 자체 변이를 잘못해갖고 혼자 갔다.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일본에 있는 애는 혼자 갔다. 그래서 아마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독감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야 왜 코로나에 안 걸리지? 보니까 스스로 갔다. 스스로 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금 아직 확실한 건 모르죠. 학자들이 이제 하도 이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일이 꼭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